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앵커 문다연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기업 실적 경계감에 약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지수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지수 14,600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4,343이고요. 골드는 연일 횡보하다가 약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골드가 유가에 비해서는 좀 더딘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1%대 상승한 반면 코인베이스 어제 비트코인 약간의 하락이 나오면서 2%대 하락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달러 기준으로 56,000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의 코인 주요 암호화폐 시황도 보겠습니다. 네, 코인 전체 시가총액이 최고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조 300달러에 2,300조 원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한때 전고점을 뚫으면서 46%대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다시금 내려온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원화 기준으로도 7천만 원 선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이제 어제 새벽을 기점으로 잠깐의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지지선이 잡자면 56,000달러 그리고 54,000달러로 보는 전해가 많은데요. 54,000달러 선을 내어준다면 51,4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지금 시장이 NFT 열풍에서 비트코인으로 옮겨왔고 그 다음은 메이저 알트코인, 또 기타 알트코인, 디파이 순으로 순환매를 거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늦춰질까요? 여야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이 정치권에서 시행 시점을 미루거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 그리고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이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1년 유예해서 2023년 1월로 하자. 그리고 가상자산 소득에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하고 3억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20%, 그 초과에 대해서는 25%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해서 250만 원 이상부터 20%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문제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조세특례 제한법을 발의를 했고 그리고 1년간 준비를 해서 과세 기간이 잘 갖춰졌다, 과세 기반도 마련됐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과세를 다시 조정하거나 유예를 하는 건 오히려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세 시기는 예상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야 양측에서 개정안을 좀 수정을 하면서 아무쪼록 좀 시장의 상황을 잘 반영을 하고 또 형평성에 맞는 그런 법안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는 날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판테라 캐피탈의 댄 보어헤드 CEO가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팔라라는 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도 같은 패턴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보어헤드는 지난 6일 발간한 이 10월 투자자 뉴스레터에서 2017년 12월 시카고 선물상품거래소 CME의 비트코인 선물 상장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직상장을 그 예시로 들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상장 당시 비트코인의 1년간 수익률은 무려 2,440%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직상장할 때도 비트코인 수익률이 무려 822%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두 이벤트 직후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하방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ME 비트코인 선물 상장 직후에는 83%가량 그리고 코인베이스 직상장 이후에는 53%가량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데요. 댄 보어헤드는 누군가 이 비트코인 선물 ETF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날이 언젠지 알려준다면 자신은 그 전에 돈을 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ETF 트렌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데이브 네이딕도 이번 달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절반 이상이라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SEC 측에서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오히려 좀 규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매매에 있어서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어렵다라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장기 투자를 할 거다라고 한다면 매매 시점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정말 이 기사 내용처럼 지금처럼 ETF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 사서 정말 ETF가 승인되는 날 판다면 확실한 수익 보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이슈도 보겠습니다. 카카오 클레이튼이 NFT 멤버십 서비스를 출범합니다. 네, NFT 소유자들이 모여서 NFT를 전시하고 또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NFT 사교 클럽이 국내에도 출시가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는 NFT 소유자들의 소통 그리고 사교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제 NFT 전용 플랫폼이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X가 그 주인공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멤버십 기반의 NFT 플랫폼을 보일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서 그라운드 X가 지난 4일 클레이튼 기반으로 발행된 NFT 구매자들이 SNS를 통해서 NFT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플렉스 챌린지를 시행했습니다. NFT 소유자들이 혼자서 이제 NFT를 갖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또 공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든 것입니다. 그라운드 X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디지털 플렉스 챌린지에 500명 이상의 참여자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벤트 이 디지털 플렉스 챌린지를 비롯해서 그라운드 X의 NFT 마켓인 클립 드로스 이런 것들을 단어를 해시태그해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에 공유를 하면서 지금 밈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NFT를 구매하는 이유가 물론 그 NFT의 소장 가치를 높게 사고 또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함도 있지만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좀 자신의 인싸, 영향력을 과시하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런 사람들의 욕구를 잘 반영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